안녕하십니까. 스토리텔링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1차 제7강 보험편 손해보험이 되겠습니다. 손해보험은 2차 시설과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2차 준비도 함께 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교재는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핵심 문제 위주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손해보험 중에서 중복보험, 일부보험, 초과보험 이런 부분들은 2차 시설 파트에 나오기 때문에 2차를 공부하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손해보험에서의 보험가액, 이 보험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몸값이죠. 몸값이다. 가액이 언제 되지? 가입할 때도 가액이 결정이 돼서 사고 시에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그 당시에 때와 장소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설명에서 옳은 것은 맞는 것 하나만 고르면 되겠죠. 초과보험에서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은 사고 발생 시의 가액에 의해서 결정된다. 아니죠. 초과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가입할 때 이미 초과보험을 압니다. 그래서 초과보험의 가액은 계약 당시의 가액에 의해서 초과보험이다 아니다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초과보험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해서 체결될 때는 그 계약은 무효죠.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입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2억을 가입했다가 1억 3천만 원으로 됐다면 그 차이, 여기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4번이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복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옛날 같았으면 이 둘 중에 답이었는데 요즘은 하나거나 세 개인 것이 답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념하지 마시고 맞다 안 맞다 이런 부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복보험의 경우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사람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중복보험이 2억을 가입했는데 A 회사에 1억을 가입하고 B 회사에 1억을 가입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중복을 가입했다 이거죠. 그러면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가 포기했다 하더라도 나는 내 거 1억 한도 내에서 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보험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나는 내 거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보험에서는 맞는 설명입니다. 자, 중복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해서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당연히 통지해야 되겠죠. 중복보험에서 보험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가입금액이죠. 보험가입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보험가입의 한도에서 연대 책임을 지죠.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에서 연대 책임을 진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중복보험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읽어서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99%니까 중복보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해 두셔야만 합니다. 다음, 일부보험, 초과보험, 중복보험, 일부보험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례보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개념 정리가 잘 안 되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 건물이 1억짜리인데 내가 6천만 원의 보험 가입을 해서 6천만 원을 가입했다면 일부보험이잖아요. 일부보험. 근데 화재가 이렇게 날 수도 있고 위에만 홀라당 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보험자 입장에서는 당신이 60%만 가입했기 때문에 60%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 건물 전체에 대해서 60%라고 하는 것은 계약자 입장에서 내가 6천만 한도 내에서 어디든지 사고 나면 보상해 달라고 하겠지만 보험자 입장에서는 100% 중에서 너는 60%만 가입했기 때문에 여기는 보험 가입 안 했어 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죠? 40%에 해당되는 여기는 가입 안 했어. 여기서 불렀다면 이거는 안 해주겠다라고 다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사고가 5천만 원 났다 하면 곱하기
1억에 대해서 당신은 6천만 원만 가입했기 때문에 이것만 주겠다. 비례보상해 주겠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핵심 사항이다 하는 부분을 알아두시고, 우리 농작물 손해평가에서도 농작물에 대해서도 10% 단위로 50%에서 100% 이 범위 내에서 10% 단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50% 가입을 해도 되고 60% 해도 되고 70% 해도 되고, 어떤 거는 80%에서 130%를 가입하게 되는 품목도 있다 하는 부분만 아시고, 2차 공부할 때 보험가입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50에서 100%까지 해서 10% 단위로 가입하는 게 대부분의 품목이고, 어떤 품목들은 80%에서 130%까지 가입하는구나 하는 정도만 알고 2차 공부할 때 유심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옳은 것. 자, 1, 2, 3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정답 및 풀이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일부 범위에 있어서 일부 손해가 발생해서 비례보상 원칙을 적용하면 손해가 난 것은 보상액보다 크다. 자, 손해가 500만 원 났다 이거죠. 500만 원 났습니다. 비례보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1억 중에서 6천만 원을 가입했다면 60%만 주기 때문에 이것이 보상액이잖아요. 보험금이 된단 말이죠. 보험금은 이렇게 500만 원 중에서 60%인 300만 원만 지급될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글로서 이해하지 마시고 손해는 이렇게 났다. 보상은 300만 원이다. 그러니까 적용하면 손해액은 이 보상액보다 크다. 맞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실제 숫자를 대입해 봐야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넣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이다. 관로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대해서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이시라고 하죠. 다를 이자 시기가 다른 것. 이시로 체결된 경우 무엇의 총액이 무엇을 초과한 때, 그죠? 보험가입 금액이 몸값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금액을 갖다가 보험가입 금액의 준말입니다. 보험금액은 보험가입 금액. 보험가입액을 초과한 때, 보험가입 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입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가입 금액의 한도에서 연대 책임을 진다 하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중복보험에 대해서 체크를 해 놓으셔야만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 시험에 반드시 나오죠. 일부 중복 초과보험에 대해서는 시험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2차 시험과 유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사항입니다.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3번, 4번은 정답 풀이를 읽어보시면 되고 2번이 옳다. 왜 그럼 2번이 옳냐?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해서 체결된 계획에 대해서 초과보험은 무효입니다. 사기는 어떤 경우에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구하라. 틀린 것을 구하면 딱 하나만 구하면 되겠죠. 자,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대해서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 보험가액의 총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 좀 이상하죠. 보험가액보다 주어가 바뀌었죠. 보험가입 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다. 이런 부분들은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혼동만 가져오지 않으면 혼동되지 않도록 유의만 하시면 된다. 보험가액의 총액이 아니고 보험가입 금액이 몸값을 초과한 경우다 하는 부분을 반드시, 이 문제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많다. 자, 일부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죠? 옳지 않은 거니까 다 맞는 이야기는 읽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일부 보험에 대해서 보험자의 보상 책임에 관하여 당사자가 따른 약정을 할 수 없다. 일부 보험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당사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도 내에서 1억짜리인데 6천만 원을 가입했더라도 6천만 원을 가입을 했더라도 비례 보상하지 않고 실손 보상하는 것도 계약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이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닙니까? 1억인데 6천만 원을 가입했다면 6천만 원 사고 나면 그거 보상해줘 했을 때는 비례 보상보다는 보험료가 더 비싸겠죠.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가 현재 120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 그 다음 12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중복보험 나오죠.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21페이지. 옳은 것 하나만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하시고, 중복보험에서 보험 금액이, 보험 가입 금액이죠. 보험 가입 금액이 총액이 보험 가입 초과한 경우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 금액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연대 책임을 진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사항을 여러 번 읽으면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나옵니다. 일부 보험. 일부 보험에 있어서 일부 손해가 발생하여 비례보상 원칙을 적용한 결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시험 문제 나오기 딱 좋죠. 자, 옳지 않은 것. 손해액은 보험가입보다 크다. 이거는 숫자를 대입하라 그랬죠. 보험가입 금액은 보험가입보다 크다. 보험가입 금액이 1억을 가입했다면 보험가입이 8천만 원. 보험가입 금액은 일부 보험에서 일부 손해가 발생을 했을 때 비례보상 원칙을 적용한 결과죠. 적용한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니까 결과는 보험가입 금액은 보험가입보다 크다. 보험가입 금액이 보험 몸값보다 적게 가입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보험가입보다 초과보험이 되겠죠. 초과보험. 초과보험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보험가입 대비해서 보험가입 금액이 적은 것. 보험가입이 1억일 때 내가 8천만 원만 보험을 가입했을 때를 일부 보험으로 한다.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개념 정리가 돼야 여러분들이 2차 시험에서도 이 내용을 그대로 승계해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손해보험의 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보험자의 면책 사유입니다. 보험자가 어떨 때 면책하지? 이제 상법의 보험편에서는 고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면책이죠. 전쟁. 아주 쉽습니다. 면책에 관해 정한 사고. 이럴 때는 면책을 한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자연소모.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에서도 타이어의 마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까지도 보상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죠? 보험 목적의 그 성질 또는 하자, 자연 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것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만 알고 있는 경우에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겠죠. 보험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미 발생한 걸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알고 있으니까 죽은 사람을 보험에 가입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손해보상의 범위에 대해서 일반 원칙에 대해서는 손해보상일 때 신가보험이다 하는 부분은 보험 목적의 신조달 가액을 보상한다. 그죠? 왜냐하면 비닐하우스가 있단 말이죠.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태풍으로 손해됐을 때 이게 중고품이 아니잖아요. 중고로 다시 갈아주는 게 아니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다 손해보험이죠. 자동차로 있는데 누군가가 내 문짝을 들이받았다. 100% 과실로 A 차량에 B가 들이받았으면 이 중고 차량에 대해서 중고 문짝을 해줄 것이냐? 아니다 이거죠. 신조달 가액. 2차에서는 이걸 갖다가 재조달 가액이라고 합니다. 재조달 가액. 그래서 새롭게 조달하는 신조달.
새로운 신자의 신조달 가액이나 재조달, 다시 조달하는 것. 재조달 가액에는 같은 말이다 하는 걸로 아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신가다 하는 거하고 시가다 하는 이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신가는 새롭게 재조달 가액을 신가라고 하고, 그죠? 재조달 가액 또는 신조달 가액을 신가라고, 시가는 그때니까, 때시자, 그때의 가격이니까 이거는 중고값이다 하는 것을 중고값이다. 좀 더 전문 용어로 하면 100%에서 경년 감가를 한 것. 그죠? 100%를 갖다가 우리는 1이라고 하고 1 마이너스 경년 감가율을 하는 것이 2차 시험에서도 중요한 시설 파트의 핵심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된다. 그리고 전부보험일 때, 일부보험일 때, 초과보험일 때, 중부보험일 때, 공동보험일 때. 자, 공동보험은 보험증권상 확인된 자기 인수를 한도로 비리 보상한다. 이 공동보험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100억짜리다 했을 때 이걸 갖다가 이제 주관사라고 합니다. 보험회사 실무에서는 S화재가 30%, B회사가 20%, C회사가 15%, 뭐 이렇게 쭉 해서 개 100%를 맞춥니다. 이때는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보통 주관사가 됩니다. 아, 그래서 공동보험도 존재하는구나. 공동보험은 보험증권상 확인된 자기 인수분 한도로 비례를 보상하겠죠. 30%니까 30억 한도로 할 거고, 이는 20억 한도. C는 10%면 10억을 한도로. 이렇게 해서 쭉 여러 개 공동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공동보험이라는 개념만 알면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 다음, 손해보상금 지급 의무는 소멸시효가 3년이더라. 손해보상금 지급 의무. 보험금을 주는 것, 보상금 주는 것은 소멸시효가 3년이 되죠. 왜냐하면 계약자가 보상을 받으니까. 그래서 2년, 3년과 이런 부분들은 혼돈하지 않도록 개인이냐 기업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정확하게 정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12부터 해서 18페이지 보겠습니다. 18페이지보다는 바로 131페이지. 131페이지로 바로 가겠습니다. 제가 쭉 문제를 훑어보니까, 설명할 걸 하려고 하니까 핵심 문제만 골라서 하는 것이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재보험에서 보험자의 보상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다 맞는 설명입니다. 4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이니까. 보험 목적에 관해서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맺을 때에는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한다. 아니죠.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손해에는 그 후에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맺을 때에는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에 대해서 보상할 책임을 면한다. 줬던 돈을 돌려받겠다는 거냐? 아니죠. 그때는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니까. 그죠?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예.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험의 이 부분은 꼭 나오죠. 거의 단골 손님이 나오는 것 같아요. 상법상 손해보험에서 보험자의 면책 사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험 목적의 성질, 하자, 자연 소모 중요하죠. 그죠? 이거는 무조건 옳죠. 면책은 보험 목적의 성질, 하자, 자연 소모 등은 면책사항입니다. 그 다음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는 무조건 면책이죠. 그러니까 기억연택을 리얼해서 네 가지가 다 초이스하는 것이 맞는 설명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손해액의 산정 기준 중요합니다. 손해액의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풀이에서 2, 3, 4번에 대해서는 2, 3, 4에 대해서는 정답 풀이를 통해서 개념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옳은 것은 1번이다.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에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해서 멸실된 때에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거는 그대로 준다는 이야기죠. 방금 풀었던 문제와 유사한데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저렇게도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손해보험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구하는 거죠. 틀린 것은 1번과 2번과 4번은 다 맞는 설명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시면 되고, 3번은 왜 틀린지 보겠습니다. 보험 목적의 양도 사실의 통지 의무는 양도인만 부담하 아니죠. 양도인, 양수인 보험자에 대해서 지체 없이 보험의 양도 사실을 통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 사실의 통지 의무는 양도니까 양이니까 보통 두 개를 양으로 하죠. 양쪽 선택할 때. 그러니까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험자 대위는 2차에서 1과 2차의 1과목에 대해서도 2과목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보험자 대위라고 하는 대신 대자의 위치가 바뀐다는 거죠. 위치가 대신해준다. A라는 사람에서 B한다. 이런 일은 왜 생길까요? 내가 가만히 시설물이 있는데 이 시설물에서 다른 타인이 화재가 났다 이거죠. 타인이 화재가 나서 불이 옮겨 붙는 경우 A라는 사람이 C라는 회사에 보험을 가입을 했어. 근데 내 책임이 아니고 타인이 했을 때는 C 회사는 보험금이 300만 원 좀 지급을 하고 타인으로부터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A라는 사람은 여기도 받고 여기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손해보험의 원리잖아. 자기가 손해 난 것만 받는다. 가축도 마찬가지죠. 가축에도 시험이 종종 나오죠. 내가 가축이 있는데 누군가가 갑이라는 사람이 개가 탈출해서 소를 물에 죽였다. 이럴 때 손해가 500만 원 생겼을 때, 이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500만 원 나왔을 때 보험회사에 가축재보험을 가입했다면 이 계약자는 C라는 보험회사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고 C는 갑으로부터 대위권 청구를 해서 다시 받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내가 민사적으로 배상 책임이 생겼을 경우,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보험 드는 이유가 뭡니까? 종합보험을 가입해서 딱 했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될 걸 보험회사에 받고 보험회사가 구상권을 청구한다. 구상권. 그죠? 구상권을 발행한다. 그게 바로 대위라는 거예요. 대위. 이 대위에 대해서는 2차와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자 대위의 근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잔존물 대위. 그러니까 지금 2차에 보면 시설 파트에서 2차 2과목에서 15점 정도가 나옵니다. 그게 항상 나오죠. 2차 시험은 농작물과 시설과 가축이라는 큰 세 가지 파트. 농작물과 가축과 시설 파트. 이렇게 해서 이게 70점, 이게 15점으로 거의 대부분 이렇게 구성돼서 문제가 나온다 이거죠. 그때 이 시설 파트에 대해서도 15점을 꼭 획득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것이 AA, BB,
C라는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이론서를 읽다 보면 되게 혼란스러워. 그것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손해가 난 것에 대해서는 A라고 하고 그 A의 스몰 a니까 이것의 10% 한도 내에서 청소비용을 전문용어로 하면 잔존물 제거비용이다. 잔존물에 대한 제거비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된다. 근데 B와 C는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주기 때문에 B라는 표시를 썼습니다. 잔존물 대위라고 하는 것도, 그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다 A에게 주고 난 뒤에 생기는 것이 잔존물 대위가 발생할 수 있다. 잔존물 대위는, 그죠? 요처럼 화재가 났을 때 타인으로부터 됐을 때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잔존물에 대한 대위권도 생긴다 하는 부분이고요. 잔존물 대위와 잔존물 대위, 그 다음에 잔존물 보존비용, 이런 것들이 B에 해당된단 말이죠. 잔존물 대위라고 하는 것은 잘 한번 보세요. 잔존물 대위는 그 설명이 뭐냐면, 잔존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태풍으로 이게 전부 다 파손되었다 이거죠. 이게 3천만 원이나 했을 때 보험회사가 3천만 원을 다 주었어. 그러니까 잔존물이 남았을 거 아닙니까? 청소를 했을 때 그 청소비용도 받을 수 있지만 철근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보험회사는 그걸 좀 잔존물로 보존해 주세요 해서 비용이 발생되더라도 또 줍니다. 그래서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 대위라고 하는 것은 잔존물에 대해서 발생할 수가 있다. 읽어보면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한 경우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가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취득하는 제도. 예, 화재보험의 목적이 건물이 전손된 후에 석재의 조형물이 남은 경우, 뭐 철근이 많겠죠, 대부분. 석재의 조형물이 남은 경우 보험자가 보험 가입 금액의 전부를 지급하면 원리는 피보험자의 소유이던 그 조형물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가 당연히 취득해야 된다. 그죠? 보통 석주물보다는 철근이 많습니다. 철근이 많이 올랐을 때, 다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 보험금 지급하고 난 뒤에, 그죠? 보험에서 다 줬기 때문에 그 철근의 주인은 누구냐? 보험자가 된다. 보험회사가 된다죠. 예,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건은 보험의 목적에 전부 멸실이 한다. 그죠? 이런 것이 중요하다. 전부 지급이란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입은 손해뿐만 아니라 보험자가 부담해야 될 손해 방지 비용이나 기타의 비용까지 지급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부 지급 시 그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가 이전한 것은 아니다 하는 이런 부분도 시험에 잘 나오겠죠. A, B, C에서 이 손해 방지 비용, 그죠? 아까 전에 B라고 하는 것은 손대잔이죠. 손대잔. 손해 방지 비용, 대입금 보존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 이렇게 해서 손대잔으로 B를 지금 언뜻 알아두시면 나중에 공부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가입하고 난 뒤에 그 처리 비용에 대해서 또 추가 발생에 대해서도 뭔가 보상이 되는구나. 그리고 잔존물 대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전부 지급했을 때 보험회사의 그 권리가 넘어간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위의 효과, 권리 이전의 성질, 그죠? 이런 부분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를 풀면서 그에 대해서 핵심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부 보험의 경우는 어떻게 할까? 일부 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보험 가입 금액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보상할 책임을 지므로 보험자가 보험 금액을 전부 지급한 경우 일부 보험이지만은 비례 보상해서 다 지급했다면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권리를 취득하므로 피보험자와 공유 관계가 되겠죠. 왜? 일부 보험만 가입했으니까. 60% 가입했다면 60%만
지급하고 그에 대해서 공유 관계가 된다.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다. 목적물에 대한 부담과 대유권의 포기, 보험자가 잔존물 소유에 따른 부담의 인수로 인해서 잔존물 제거 의무 등 보험자에게 불이익한 경우에는 대유권을 포기할 수 있다 하는 부분도 알아두십니다. 보험자가 하고 난 뒤에 대유권, 그 철근값도 뭐 얼마 안 되고, 그리고 그 가치가 얼마 안 될 때는 보험자에게 불이익한 경우 대유권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이 시험에 단골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개념을 정리해 놓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주관식 문제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8강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